안녕하세요. 서해 레드팜 농장지기 나무 심는 나무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논 한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나무를 하는 사람이 이 논에 나와 있으니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렇게 기존에 논으로 활용되던 이곳을 여러가지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뭐 묘목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개간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생 논이에요. 작년 이제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물만 고여있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 겨울에 이제 계속 식힌 상태고요. 이 논을 우리가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흙을 새로 받아 가지고 뭐 복토를 한다든가 성토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냥 기본 몇백부터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판매를 위한 그런 만지는 땅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수지 타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그냥 속편하고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논을 우리가 하나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밭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작물도 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묘목을 식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밭을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 하실 만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알찬 꿀팁에 대해서 제가 영상 중간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시고 우려되시는 게 항상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작물밖에 수확을 할 수 없는, 이 벼밖에 수확을 할 수 없는 그런 한정된 공간으로밖에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진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알찬 땅으로 만든다면은 그것 또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와, 진짜 리얼 논이에요. 말 그대로.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가 오늘 로타리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밭으로 만들려고 지금 로타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뭐 따로 흙을 새로 받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있는 공간 활용해서 아주 경제적이고 저렴하게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전부 다 논이에요. 네, 이 진흥구역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논으로 지금 주변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겨우내 저희가 말렸거든요. 말리고서 물빠짐도 다 해놨는데 그래도 약간은 논이다 보니 좀 특성상 좀 지름기가 있네요. 그래서 다행히 뭐 올겨울에 눈이라든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초벌 로터리 하기에는 그래도 트랙터도 빠지지 않고 잘 되고 있네요.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 트랙터 같은 경우 뭐 자가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 트랙터도 뭐 아는 지인이라든가 뭐 동네 분들한테 빌려서 이제 의뢰를 하시면은 좀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나와요. 근데 살고 계신 주변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시면은 개인당 1년에 지원해주는 평수가 있습니다. 네, 1500평이거든요. 1년마다 1500평, 1500평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청 자격이 있는데 요건 어떤 거냐,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던가 아니면 농지원부가 있는 분, 이런 분들에 한해서 아주 저렴하게 뭐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까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주변에 의뢰를 하시면은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물론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근데 여기는 현재 350평입니다. 약 350평짜리 작은 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이 뭐 한 1, 2만원 선밖에 안 나와요. 예, 상당히 경제적이고 저렴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타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계시고, 뭐 별다른 걸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하진 않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네요. 일주일 전쯤에 이 생으로 놓여있던 이 논을 초벌 로타리를 한번 했거든요. 하고 나서 오늘은 두둑을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네, 지금 두 번째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런 도움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두둑의 형태는 이게 마늘두둑입니다. 마늘두둑은 보통 1200에서 1500, 1m 20에서 1m 50 정도 이게 되는 폭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감자 두둑도 생각을 했어요. 한 60에서 80 정도 센치 되는 그 정도 이제 두둑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논이다 보니까 그 고랑이 많으면은 이제 물도 고여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배수를 이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덜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네, 좀 이 두둑 폭을 좀 넓은 걸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와, 기사님 후진 네, 멋지십니다. 한번 흙 상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몽글몽글하긴 한데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 나서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날도 좀 좋아가지고 덕분에 네, 이 정도면은 뭐 논치고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바로 저희가 비닐 멀칭 작업까지 오늘 이어서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주말에 비 예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비 예보가 잡혀 있는데, 비가 이 상태에서 비가 와버리면은 이 두둑이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서 또 아무래도 논이다 보니까 또 고랑마다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 물매를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수 공사를 지금 작업을 마무리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 멀칭까지는 빠르게 오늘 작업을 끝낼 겁니다.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여기 밭에 배수로를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다 보니까는 저도 예약을 하려고 농업기술센터 전화를 했더니 다음 주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어제 취소권이 하나 나오면서 제가 일정을 바꿔가면서 제가 배수로 먼저 작업을 했어요. 여기 고랑의 바깥쪽은 제가 좀 더 깊게 팠어요. 네, 이렇게 뺑 둘러서는 좀 깊게 파가지고 물이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했고요.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0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40 정도 예, 고랑 깊이가 구성되고요. 이 옆에는 이 두둑과 두둑 사이는 제가 조금 더 덜 팠습니다. 낮게 했어요. 예, 한 30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두둑과 두둑 사이에 있는 물들이 이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고 바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틀을 짜서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닐 멀칭을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거 혼자 하는 거라서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해야죠 뭐. 네, 바로 움직여 볼게요. 비닐 멀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닥이 아무래도 이쪽이 논이다 보니까는 현재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 떡이에요. 그냥 이거는 흙도 아니고, 네, 일반 밭 같은 경우는 뭐 황토 내지는 어떤 흙이든지 간에 로타리 치고 하면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좀 부슬부슬해서 그냥 옆에서 이 밑에서 속에서 이제 한 사씩 덮어주면은 너무나 쉬운데, 얘는 와, 허리가 아주 뽀사질 정도로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많이 좀 빡센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비닐 날리지 말라고 이렇게 위에다가 흙을 덮어주는 걸 북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거 자체도 지금 한 사씩 다 떡이에요. 그냥 예, 다 뭉쳐 있어 가지고 와, 이거 삽질해서 이렇게 긁어내기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제가 어제 그 배토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배토기 바퀴 사이는 그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그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제초 매트를 땅에다가 다 깔 거기 때문에 두둑 사이에, 그래서 이제 풀 잡으려고 제초가 너무 거든요. 이런 그 처리를 안 하면, 마감 처리를 안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금 한 사씩 떠가지고 뭐 북도 주고 옆에다가 이제 비닐도 덮고 했는데 이쪽은 끝에 쪽 라인이라서 그런지 너무 힘들고, 그나마 옆에 고랑들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 이어서 부지런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다 여기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해야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닐을 이제 씌우다가 제가 잠시 멈춰서 이제 설명 좀 드리고 또 이어서 가려고 제가 잠깐 멈췄고요. 비닐 멀칭을 하실 때 그 이제 사람이 끄는 그런 그 비닐 피복기가 있어요. 혼자서 끌 수 있는, 이제 고랑이 좀 두둑의 폭이 좀 좁으면은 혼자 끌 수 있는 게 있고요. 한 60에서 80짜리 비닐 씌울 때 폭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100짜리 비닐이에요. 2m 10짜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명이서 같이 끄는 좀 넓은 그 비닐 피복기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삽으로 하는 거는 논이다 보니까는 그것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비닐과 비닐 덮여 있는 그 여분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게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서 그냥 피복기로 그냥 우리가 비닐을 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둑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가해 쪽에서 양쪽 사이드로 한 20cm씩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이거든요. 여기가 끝인데, 이게 피복기가 흙을 덮으면서 이렇게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여기까지 이게 비닐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묻히는 거예요. 이만큼은 흙을 덮여서 이 속으로 비닐이 깎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딸려서 들어가면은 이만큼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2m면은 뭐 한 1m 60 정도? 예, 20 요 정도가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고랑이 더 넓어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랑 폭이 한 40, 50 내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으로 잃어버리게 되면은 막 60, 80 막 이렇게 고랑이 쫙 형성이 돼 버려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이 두둑을 살려가지고 많은 양을 식재하려고 이렇게 그 두둑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제 삽으로 이제 일일이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랑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제초 매트를 깔 겁니다. 깔 거기 때문에 한 1.5m 간격으로 이렇게 한 삽씩 떠가지고 이제 비닐을 고정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제초 매트를 만약에 안 까실 거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비가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이러다 보면은 비닐 전체가 그냥 어느 순간 바람 조금만 들어가서 떠버리면은 그냥 다 벗겨집니다. 아주 대참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비닐 잡아가지고 다시 씌워야 되고, 이미 작물은 커 있고 이러면은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실 거면은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 두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철 그냥 뭐 감자 심어서 떼대서 수확해서 그리고 비닐을 걷어내신다 하시면은 뭐 요 정도 주셔도 뭐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묘목을 식재를 해서 최소 2, 3년 그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2, 3년 동안 뭐 태풍도 오고 뭐 비바람도 엄청 불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가운데 요 고랑에다가는 이제 제초 매트로 딱 해가지고 핀을 박아서 고정을 시켜주면은 그래도 예, 안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북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여기 삽으로 그게 이래요 지금. 와,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 2고랑 정도 남았거든요. 뭐 작은 고랑 3고랑하고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또 중요한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닐 피복을 다 이제 씌웠고요. 상당히 좀 시간도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논이다 보니까 삽질을 할 때 좀 덩어리가 많이 져가지고 의외로 좀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고요. 애를 먹은 건 좀 사실이고요. 네, 좀 고생을 좀 했는데, 일단은 이게 한 350여 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요거 씌울 때는 뭐 하루면 거의 다 끝나는데, 시즌이다 보니까 농장 일도 바쁘고 여러모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뭐 택배도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시간 틈틈이 혼자서 씌우다 보니까는 하루에 한 2두둑씩 해가지고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흙이 좀 젖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저께 일기예보상으로는 한 70mm 정도의 폭우가 좀 온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0-40mm 정도 이상은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금 컨디션이면은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비닐 멀칭을 하고 제초 매트까지 지금 아직 여기 마무리가 안 된 건데요. 이렇게 지금 골을 다 타놨어요. 배수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서 두 두둑당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서 물이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농수로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뚝을 파가지고 배수로를 이렇게 새로 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새로 냈고요. 그리고 혼자 비닐 씌우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양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쪽만 쭉 하고 나가면은 나중에 비닐이 점점 한쪽으로 쏠려서 당겨져요. 그래서 반대쪽을 씌우시려고 하면은 이게 비닐이 이미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한쪽을 어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반대쪽을 또 같이 맞춰가면서 비닐 폭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좀 덮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반듯하고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셨다시피 혼자서 뭐 이렇게 그 비닐 그 속에다가 뭐 대나무라든가 어떤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면서 충분히 혼자도 비닐 피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 이제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씌워져 있는 비닐의 두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두께인데, 제가 여기에 한 거는 지금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두께가 0.05mm 에요 0.05 짜리고요. 너비는 이제 2m 짜리, 그 다음에 길이도 200m 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0.05. 이게 어떤 거냐면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밭에서 그냥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할 때는 뭐 한철 내지는 길어야 1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께가 뭐 0.03 이런 식으로 뭐 얇아도 돼요. 0.01 뭐 2나 이런 걸로도 이제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장기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좀 두꺼운 걸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0.02 정도 뭐 1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밟으면은 이렇게 비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비닐 위에를 걷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는 습이 있기 때문에 쑥쑥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안 찢어집니다. 네, 제가 밟고 온 자리가 멀쩡해요. 그냥 이렇게 발자국 표시만 돼 있고, 이거는 이 얇으면 얇을수록 애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장화를 신었거든요. 더군다나 장화를 신고 밟으면은 뒤꿈치 부분이 그냥 다 찢어져 버리고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묘목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어떤 수종이든지 간에 식재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햇빛도 많이 받고 막 자외선 노출되고 막 이렇게 바람 불고 이러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람이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애들이 사가가지고 부시럭부시럭 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정말 이걸
비닐을 예를 들어서 이 밭을 전부 다 이제 다 생산을 해가지고 내보냈다고 치면은 그때 비닐 걷는 것조차도 일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쭉쭉 당기면은 그냥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가듯이 당기면서 가면은 그냥 잘 딸려 올라와요. 왜냐면 비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근데 얇은 애들은 다 그냥 끊어지고 찢어지고 부스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 인력도 많이 써야 되고 몇 날 며칠 걸리면 그게 정말 고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갖고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 3년 안쪽에 어떤 걸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내야 된다 그러면 0.03 정도, 그것도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0.03도 여기 섞여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영상으로는 아마 표시가 잘 안 날 거예요.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이게 0.03 짜리입니다 이거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치수가. 그 다음에 이게 0.05 짜리거든요. 얘는 두꺼워요. 막 잘 안 찢어져. 이렇게 당겨도, 예, 당겨도 이렇게 비닐 두께입니다 이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 애들이 좀 약해요. 그래도 얘는 한 3년 정도는 간다. 3, 4년. 그리고 얘는 5년 가까이, 5년 이상 또는 이렇게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키워서 이제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다시 이제 보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너무 얇은 애들은 그거 자체도 좀 힘들고 나중에 사후 관리도 힘들지만 비닐 처리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비닐 멀칭 하실 때 꼭 기억하셨다가 비닐 두께를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비닐 두께 같은 경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비쌉니다, 가격대는. 근데 두 번, 세 번 하는 거 계산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이고 더 저렴하게 먹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밭이 지금 총 평수가 한 350여 평 정도 되거든요. 논이었던 곳을 노타리를, 트랙터를 2번을 했거든요. 처음에 초벌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둑을 형성을 하면서 제대로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할 때 비용은 처음에 2만원, 두 번째 할 때도 2만 들어가서 총 4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 총 4만원 들어갔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아주 저렴하게 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은 그냥 4만원. 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논을 밭으로 만든 겁니다. 나머지는 뭐 제가 몸으로 때웠고 그 다음에 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간 게 있다라 하면은 이제 비닐 멀칭한 거거든요. 이게 비닐이 총 3롤 정도 들어갔어요. 3롤. 예, 200m 짜리 3롤 정도 들어갔거든요. 3롤하고 조금 더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희가 여분이 있어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한 30만원 안쪽, 비닐 값은. 그리고 제초 매트는 지금 제가 네로를 샀거든요. 50cm 폭으로 샀어요. 50cm. 제초 매트 비용은 13만 5천원 들어갔거든요. 하나에 뭐 3만 얼마, 3만 몇 천원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탈 비용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랙터 일반 분들한테 의뢰해서 총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2번이면은 그래도 몇십만원 나오거든요. 그 비용 가지고 밭 다 갈았고 그 다음에 비닐 멀칭도 두꺼운 걸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초 매트 하고 그 다음에 요 핀 있잖아요. 멀칭 핀. 요거 요즘에 그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닐 값도 그렇고 다 대부분 올랐지만은 요것도 한 박스에 1000피스 들어있거든요. 1000개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지금 5만원 주고 2박스를 제가 샀어요. 그래서 10만원 토탈. 예, 그렇게 이제 좀 그 적은 비용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밭 정리는, 예,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논을, 이런 논 같은 경우도 밭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밭작물이면은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묘목이라든가 이런 그 조경수 생산품종 선택은 좀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강하고 좀 물을 좋아하는 이런 특성을 지닌 그런 품종을 잘 선택하셔갖고 심으신다라면은 크게 뭐 문제라든가 하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다 했고요. 지금까지 요 영상 내용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요거에 만만치는 않은 일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도 이거 논에다가 밭을 만드는 건 처음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트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좀 잘 한번 키워볼 거고요, 저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예, 적합한 수종이 있고 아니면 적합한 뭐 작물이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해 레드팜 농장지기 나무 심는 나무꾼이었고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에게 격려와 용기를 보내주시는 의미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